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국에 오면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물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우리가 기회라는 걸 잡고 싶고 어떤 목표라는 걸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쩌면은 너무 단순하게 모든 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기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부자 기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경제가 좋아진다든가, 또는 내가 돈을 직장에서 조금씩 성진이 잘 된다든가,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뭔가 사업이 좀 잘 되어 가고 있다든가, 무엇인지 몰라도 조금씩 좋아지는 긍정적인 면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이 또한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시청자분 여러분 자신이 나빠지는 거는, 그거는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게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기회가 옵니다. 이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의 기회보다 훨씬 더 큰 기회라는 것이 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회는 다양합니다. 시기별로 긍정적인 시기에도 부정적인 시기에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어떤 형태로 내가 행동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부동산에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거의 대다수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이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죠.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죠. 근데 이제 증식시키는 투자의 수단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나도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자산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한 부동산을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적어도 한 90% 이상, 90%가 오히려 넘을 거예요. 한 느낌상 95% 이상은 모두 다 아파트를 통해서만 가려고 해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너도 나도 아파트만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번다는 거는, 분명한 거는 어느 누군가는, 내가 기회를 잡는다는 건 어느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기회가 갑자기 툭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주머니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행위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만큼 가난해야 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야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 안에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럼 돈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를 95% 이상 98%가 너도 나도 아파트. 그래도 아파트가 최고야. 그래도 아파트. 모든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사는 사람 전부 다 돈을 벌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과열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돈을 별로 벌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버블이죠. 버블이 끼면서 더 강하게 올라가면 이게 버블인지를 몰라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 순간 되면 여기서는요, 이 수준의 이상에서는
이건 전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나 이 수준 밑에 가면은요, 어렵다 계속 무너진 거 힘든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시간의 문제지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버블 수준으로 갔었을 때는 이런 아파트 수준의 얽매여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2007년, 2008년도 고점을 찍고 2014년 금융위기 지나면서 2014년 저점 부근까지 가는 사이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35%에서 40%씩 조정을 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가격이 다 무너지니까 빚을 내서 말이지 집을 사라,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그때는 살리려고 애써도 사람들이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붙으면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된다 할 정도로 많이 붙어버렸죠. 단지 시중에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 대출이 역대 최대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대출에 대한 연체가 역시 역대 최대예요. 나는 대출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내 주변을 보면 그렇게 대출 별로 없던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의 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구입하신 분 일부씩은 대출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대출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분들과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 뭐 영끌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다 대출이 다 있어요. 무조건 다 대출이. 그러면 이런 대출은 결국에는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면 시청자분들도 서울 시내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권에 가면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뿐만 아니라 신도시 상가, 서울시 안에서도 지하 상가들은 거의 다 과거에는 활성화됐지만 지금 거의 다 뭐 초토화되다시피 합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전부. 이런 어떤 형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부동산 시장 자영업자들을 보면 돈 가진 사람들만 아파트를 산다? 그분들은 이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 아파트 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그래서 오늘 서두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자분들은 기회라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해서 그 기회가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떨어질 때는 돈을 버는데 그렇지 않아질 때는 다른 것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 균형이 맞아야지 늘 나는 먹던 밥이 최고야. 죽을 때까지 이 밥만 먹을 거야. 그래야 돈이 되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잘 좀 살펴보셔라.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세 아직 대통령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일부 트럼프 내각에서 누구 지명을 하고 있죠. 어떤 장관은 누구로 뭐 이런 담당은 누구로 몇 명이 지명하는데 그 지명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왔던 고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뭐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완전한 파격이에요. 파격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과거에 있었는 걸 그대로 답습될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좀 접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예상이 되거나 또는 알고 있던 것을 반복이 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것이 너무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웠었을 때 내가 몸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형태로 세월이 5년, 10년, 15년 간다면은 우리 인생은 이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빨리빨리 여러분의 자산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산 구성을 마지막으로 빨리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렇게 하셔서 다가오는 내년, 후년에 미리미리 준비를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향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의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가 되고 어쨌든 돈이 풀리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다시 금리는 올라가는 거야. 금리가 올라야 돼.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2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되나? 좀 내린다고 그랬는데 금리 안 내려야 되나? 이런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정대가 되지를 않죠. 부동산 수요는 정체가 되고 오히려 살 수가 없죠. 대출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의 강력한 무역 정책 때문에 중국 전체 제품의 관세를 무조건 뭐 60% 그랬어요. 6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장 힘 있는 나라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아마 미국이 엄청 미울 거고 엄청 불안할 거예요.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돈도 사람도 한국은 모두 미국으로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이러면 상속세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상속세 한국에 있지 말고 차라리 미국 가자. 미국 가면 상속세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 빼고는 뭐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미국 가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한국 주식들 삼성전자니 뭐니 다 떨어지니까 차라리 미국 주식 사자. 미국으로 가버리고 돈도 사람도 거기다가 또 지금 환율도 지금 올라서 1,400원을 막 넘어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짐작조차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불안하니까요. 미국의 주택시장은 이러한 금리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거죠. 위축될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위축이죠. 한국 아파트 거래 안 된다 그죠. 요즘 안 되잖아요. 상승 피로감 있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고 대출은 역대 최대고 연체도 최대고 수요는 위축되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일주일마다 간단하지만 전체가 같이 영향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최대 이슈가 도대체 뭐냐?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다 6%를 매기고 중국 상품은 전부 다 60%씩 다 관세를 매기겠다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장벽을 쳐서 미국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많은 이민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빚어질지요. 훨씬 더 강력한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는 무역 전쟁이죠. 미국이 하는 이런 무력 전쟁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서로 전쟁을 한다는 게 남은 거 뺏어서 먹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엄청난 위험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날지 가늠조차 힘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조심조심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 침체, 안정적인 투자, 노후 대비 하루라도 급하죠.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좋은 상품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전 세계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40년 전에 전 세계가 화합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했던 것이 40년 만에 다시 두 동강 나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전쟁이 시작을 됐잖아요. 트럼프 정부 때 들어왔었을 때부터. 이기 트럼프는요.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가겠죠. 더 강하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미래가 우리는 정말 많이 어렵다. 정말 많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오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가 많이 해드려요. 물론 제가 뭐든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했었던 그것보다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더 크게만 느껴지는 거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불안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때 제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